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연락 오는 게 불편하고 만나면 기가 빨리는 것 같은 사람. 근데 손절하기에는 뭔가 찜찜하고 죄책감이 들고 그렇다고 계속 끌려가자니 내 삶이 너무 피곤한 그런 딜레마에 빠진 적 다들 있으시죠? 네, 오늘은 이 딜레마를 한 방에 해결해 줄 손절하지 않고도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아주 흥미로운 지식들을 준비했으니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해주지만 어떤 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자존감을 낮추기도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런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손절이라는 극단적인 단어 때문입니다. 손절은 마치 마지막 인사를 고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너와는 더 이상 볼 일이 없어라고 선언하는 것 같아서 죄책감과 부담감이 엄청나게 몰려오죠. 하지만 관계 정리가 꼭 손절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손절처럼 잔인하지 않으면서도 나 자신을 지키는데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하나, 관계 다이어트의 개념, 물리적 거리가 아닌 심리적 거리를 조절하라. 우리가 살을 뺄 때 무작정 굶는 게 아니라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량을 늘리잖아요.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무작정 손절로 단식하는 게 아니라 관계 다이어트를 하는 겁니다. 관계 다이어트의 핵심은 바로 심리적 거리를 조절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주변에 툭하면 연락해서 하소연만 늘어놓는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예전에는 밤늦게까지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심리적 거리 조절은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즉각적인 응답 대신 시간차 공격을 사용하세요.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오면 바로 답장하지 마세요. 1시간, 2시간 뒤에 지금 봤네 하면서 짧게 답장하는 거죠. 무슨 일이야? 힘내 같은 형식적인 답변만 남기고요. 처음엔 상대방이 당황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은 내가 급하게 필요할 때 바로 달려와주는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무의식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만남의 횟수와 시간을 줄이세요. 예전에는 자주 만났다면 이제는 요즘 너무 바빠서 당분간은 힘들 것 같아. 미안이라고 정중하게 거절하세요. 핑계보다는 솔직하게 요즘 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요라고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만나게 되더라도 1~2시간 정도로 만남 시간을 제한하고 나 다음에 약속 있어서 먼저 가봐야 해라고 미리 말해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서서히 심리적 거리를 벌리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마치 썰물이 빠져나가듯 관계가 서서히 약해지죠. 이게 바로 잔인한 손절 없이 관계를 정리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둘, 대화의 판을 바꾸는 기술, 질문 대신 팩트 전달로 주도권 잡기. 불편한 관계의 특징 중 하나는 대화의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빼앗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불평불만을 듣고 그에 대한 반응을 해주는 수동적인 청자가 되기 쉽죠. 이 흐름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대화의 판을 바꾸는 기술은 단순합니다. 상대방의 질문에 대답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고 싶은 팩트를 전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꾸 돈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는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기존 대화 방식. 나 이번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미안해. 나도 요즘 좀 힘들어서. 얼마 필요한데? 새로운 대화 방식. 나 이번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미안. 나는 인간관계에서 돈 문제로 얽히는 건 피하고 싶어. 그건 내 오랜 원칙이야. 어떠신가요? 두 번째 대화는 훨씬 더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원칙을 팩트로 전달함으로써 더 이상 그 관계에서 끌려가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대화의 판을 바꾸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만만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게 되고 더 이상 불편한 요구를 하지 않게 됩니다. 셋, 감정 쓰레기통에서 벗어나기. 지금은 들어주기 힘들어라고 말할 용기. 불편한 관계의 또 다른 큰 문제는 우리가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고스란히 받아내고 내 에너지는 바닥나게 되죠. 이럴 때 필요한 건 자기 보호입니다. 나 지금 회사 일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내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주기 힘들 것 같아. 미안해.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자기 존중입니다. 내가 내 감정을 보호하고 내 에너지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는 것은 착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갉아먹는 독약과 같죠. 미안하지만 지금은 나도 내 감정을 돌봐야 해라고 말할 용기를 가지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겠지만 이 연습을 통해 우리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넷. 관계 리브랜딩의 효과, 관계의 정의를 재설정하라. 마지막으로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는 가장 궁극적인 방법은 바로 관계 리브랜딩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베스트 프렌드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끔 연락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사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이 관계 리브랜딩은 이 관계는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나 자신에게 인식시키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속으로 그 관계의 정의를 바꾸는 거죠. 예전에는 나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냥 가끔 연락 오는 지인이라고 재정의하는 겁니다. 내가 무조건 다 맞춰줘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나는 내 삶을 사는 사람이고 이 관계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관계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관계를 재정의하면 상대방의 행동에 일일이 감정 소모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마치 무관심이라는 방어막을 치는 것과 같죠. 불편한 관계는 손절로 완전히 끊어낼 필요 없이 이렇게 무관심이라는 영역으로 옮겨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자연스럽게 내 삶의 중심에서 내 삶의 변두리로 밀려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배운 4가지 방법 기억나시나요? 물리적 거리가 아닌 심리적 거리를 조절하는 관계 다이어트. 질문 대신 팩트 전달로 주도권을 잡는 대화의 판 바꾸기. 감정 쓰레기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힘들다고 말하는 용기. 관계의 정의를 재설정하는 관계 리브랜딩. 이 방법들을 활용하면 손절이라는 극단적인 방법 없이도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를 지키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더 이상 불편한 관계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한결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